안녕하세요. 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입니다. 저희 딸내미가 궁금해하는 성형에 관한 지식입니다. 오늘 궁금한 건 뭐예요? 네, 또 제가 코 성형에 약간 관심이 생겼는데 코를 높이고 싶지는 않아서 혹시 콧볼 축소, 뭐 코끝 이렇게 축소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인터넷에. 그게 정확히 어떤 수술인지, 뭐 콧대를 직접 세우는 거랑은 또 어떤 차이가 있고 뭐가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딸은 콧대가 높아서 콧대를 수술할 필요는 크게 없겠지만 이제 콧볼은 좀 큰 편이죠. 그때 콧볼 축소는 이제 우리가 코 수술을 한다는 건요, 결국 이렇게 코가 있으면요, 이 코가 콧대라고 말하는 데는 이 부분이죠. 콧볼은 여기죠. 코끝은 여기에요. 그렇죠? 이게 낮으면 콧대를 높이는 거고요. 콧볼이 이게 너무 크면은 콧볼 축소라고 해요. 그러면 콧볼 축소는 이렇게 있다면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줘요. 물론 안쪽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안쪽에서 하면은 그냥 평범하게 생각해도 이게 많이 줄어들 리가 없겠죠. 그리고 마치 쌍꺼풀을 하듯이 실로 이거를 묶어서 좁히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갈 수가 없겠죠. 이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코가 벌렁벌렁 하면은 아무리 실로 강하게 묶어도 불편하기만 하지 결국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건 이 부분을 잘라주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자르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긴 한데요, 여기 흉이 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흉을 적게 해주고 아주 잘 봉합을 해주고 환자분이 사후에 관리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콧볼 축소는 사실 딸내미 같은 경우에 하면은 괜찮죠. 그런데 흉이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피부가 너무 하얗거나 혹은 또 뭐 여러 가지 비유성 반응이 있는 체질이거나 혹은 여기에 피지가 너무 많거나 그런 사람들은 좀 흉이 남아요. 그리고 이제 코끝은 보통 코끝이 너무 큰 경우에 여기가 살이 많아서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수술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제 코끝이 이게 너무 여기가 많을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많이 눌리고 났다면은 코끝을 세워서 여기를 얄쌍하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더 나와버리면은 부피가 적어 보일 테니까. 근데 더 나오게 하는 게 동양인들한테는 한계가 많아요. 역시 피부가 누르는 힘이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는 뭐 늑연골을 이식한다든지 혹은 기증 늑연골을 이식한다든지 비중격으로 단단하게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의 맹점은 잘 움직이지 않고 딱딱하고 뭔가 위화감을 준다는 거죠. 특히 기증 늑연골은 흡수가 많이 될 수 있고 염증 가능성도 높고요. 모든 게 장점과 단점이 혼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수술을 할 때 이 환자에 맞는 장점이 더 많은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죠. 뭐 기형골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환자에겐 기형골이 최적이기 때문에 기형골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세우는 거를 이제 제외하고는 만약에 이걸 절대량을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살을 줄여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아래서 봤을 때 콧구멍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많은 거잖아요. 이 살을 줄이려면 이만큼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안에는 비경골이라는 구조물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연골이 이렇게 있어요. 날개처럼 생겼다 그래서 비경골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서양인들은 여기에 살이 별로 없고 피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걸 묶어주는 수술을 해요. 연골 조각이라고 하는데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연골을 또 이식을 하거나 해서 코끝을 뾰족하게 할 수 있는데, 동양인은 이 자체가 두꺼워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만진다고 이게 바깥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코끝의 형태를 막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죠. 수술을 해서 코끝이 너무 예뻐졌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본인의 틀이 안 예쁠수록, 그러니까 코끝이 안 예쁠수록 수술 결과가 너무 예뻐졌다 하면 그 문제가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당장은 예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고 수술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는 걸 좋아하는 주의자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수술을 항상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코 수술하고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최신의 트렌드랑은. 왜냐면 요즘은 너무 코끝을 뾰족하게 하고 정말 인형코처럼 만드는 수술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당시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코끝의 예쁨의 단계가 5다 그러면은 7, 8을 만들려고 해야지 10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10을 만들었을 땐 당장은 가능하지만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항상 코 수술을 접근을 하면 좋겠는데 이 코끝을 작게 하는 수술도 아까 이렇게 연골이 있다고 했죠. 그럼 결국 이 살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살 위에 피부가 있어요. 이 피부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혈관이 여기서 피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먹고 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왕창 드러내면은 혈관이 다 끊겨버리겠죠.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요. 그럼 이 피부는 죽거나 쪼그라들거나 혹은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야 되니까 빨개지거나 혈관들이 갑자기 자라니까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좀 울퉁불퉁하게 늘어붙을 수 있죠. 물론 수술을 잘 해야죠. 잘해서 최대한 좋게 해야 되겠지만 이걸 많은 양을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맹점이에요. 그래서 코끝을 줄이는 거는 굉장히 주의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딸내미 코끝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서 정말 큰 사람들을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코끝 수술은 굉장히 주의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코끝을 축소하는 수술은 한계가 있다. 그 한계가 있다는 거는 안전한 한계를 의미해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부리면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은 지극히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돼요? 네. 성형수술에 네. 쉽지 않죠? 네, 저는 앞으로 할 일이 없을 것 같네요. 과연 그래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